당신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몸은 지쳐 있는데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 날, 마치 온 세상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가볍고 실용적이고 모든 게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요. 당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디테일을 보고 공기 중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바로 알아차려요. 그 모든 게 당신 안을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깊이 들어오죠. 당신은 어쩌면 조용해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며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느껴버리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칼 융은 이런 사람을 직관적인 내향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단지 내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깊이 잠수하듯 들어가요. 이들은 드물게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상징으로 사고하는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특별한 재능과 함께 어둡고 조심스러운 경고도 따라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이 늘 뭔가 더 많이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더 많은 것, 이 분명한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당신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선 당신이 먼저 자신을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약한 게 아니라 깊은 사람이었구나. 칼 융은 직관적인 내향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미지, 상징, 깊은 의미로 가득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향과 달리 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들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보다는 다가올 가능성에 더 민감하죠. 융은 심리 유형이라는 책에서 이때의 직관은 단순한 인상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해내는 고유한 인식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외부 정보를 받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지만 이 감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사는 반면 직관적인 내향인은 훨씬 더 상징적인 주파수로 작동해요. 얕은 답변이나 겉도는 대화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더 깊이 가고 싶어하고 왜 그런지를 넘어서 그 이유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죠. 이런 특성은 그를 뛰어난 분석가, 타고난 창조자, 아무도 못 보는 연결고리를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해요.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얕아 보여요. 그리고 그때 특별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외로움이죠. 융은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신의 깊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만의 내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엔 그게 마치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점점 감옥이 되어버려요. 직관적인 내향인은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생각, 이론, 기억, 가능성 속에 잠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다시 올라오는 게 어려워지죠. 그럴 때 깊이와 도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피는 게으름이나 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면의 세계가 너무 생생하고 강렬해져서 현실이 오히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는 현실보다 머릿속의 환상이나 추상, 오직 자신 안에서만 가능한 대화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의식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에 빨려들게 됩니다. 자아와 무의식에서 융은 이렇게 말해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그 깨어남에는 구조가 필요해요. 구조가 없으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눈은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민감한 지점이 있어요. 이 유형은 자신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느끼는 건 너무 많지만 그걸 말로 풀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이 상징적이고 비선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답답함이 생깁니다. 말을 해보려고 하지만 항상 어딘가 어긋나거나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을 줄이고 자신을 접고 점점 알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어요. 문제는
이 표현의 어려움을 스스로 결함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건 평균보다 훨씬 정교한 감정 언어의 반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유형은 감정적인 레이더처럼 정밀한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괜찮다고 말해도 불편함을 눈치채요. 모순된 말, 일관성 없는 행동, 숨겨진 욕망 같은 것도 알아차립니다. 이건 분명한 재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남의 아픔, 불안, 긴장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소모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느끼지? 라는 질문 속에서요. 하지만 융은 이런 성향을 결코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관적인 내향인은 집단의 균형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이고 치유자이고 영혼의 예술가들이에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가장 먼저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꼽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가 필요해요. 내면의 세계를 바깥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해요. 삶과 분리되지 않게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해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깨달음이니까요. 당신이 만약 이 설명에서 자신을 본다면 너무 많이 느끼고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간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정교한 감수성이에요. 당당한 복합성이에요. 하지만 모든 능력처럼 이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그 시작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당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당신에게 좀 더 가볍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좀 더 단순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당신이 느끼는 방식은 예민함이나 과장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주제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처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융이 말한 어떤 개념이 당신이 왜 자꾸 자신만의 고통이 아닌 것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융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 각자 안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기억, 상처, 억압된 욕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 이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심리의 층이에요. 보편적인 상징들, 원형,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를 형성해온 신화적 구조들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직관적인 내향인은 그 상징 감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가능성,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를 먼저 느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지만 동시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긴장을 미리 감지하게 만들거든요. 자기 것이 아닌 불안, 누군가로부터 전달되는 집단의 감정적 진동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안테나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테나가 열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관적인 내향인들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문득 슬퍼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형체는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진동에 대한 깊은 감각이에요. 저도 이걸 아주 강하게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팬데믹 초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시기, 저는 이미 어떤 무거운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겁고 사람들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징적인 꿈들, 내 것이 아닌 듯한 슬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아픔으로 찾아왔어요. 그땐 저도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융의 글을 읽고 알게 되었죠. 나는 더 큰 어떤 장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집단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높은 감수성과 내향적 직관이 강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감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것이 아닌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지쳐 일어나고 자신을 닫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융이 심리적 팽창이라고 불렀던 상태에 빠집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게 되는 순간이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건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걸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직관과 혼란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의 감수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문이에요. 열림이에요. 하지만 모든 문이 그렇듯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터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번역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해에서 시작돼요. 연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필요해요. 직관적인 내향인은 실용적인 조언보다는 나도 너처럼 본다, 나도 너처럼 느낀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진짜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예술, 영성, 철학 쪽으로 끌리게 돼요. 그 안에는 복잡함이 허용되는 공간이 있어요. 상징의 언어가 있고 은유가 있어요. 그 언어는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품어줘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영혼은 이미지, 꿈, 감각으로 말한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질문보다 이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야 해요. 감수성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감수성을 나눌 수 없을 때 생기는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게 돼요. 당신은 깊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시기의 시작일 수 있어요. 당신이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고 비로소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 시기.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가볍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거대한 숲속을 걷고 있어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오직 예민한 감각만으로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나무십 사이로 지나가는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며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느껴요. 뭔지,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하지만 그저 느껴지죠.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숲의 빈터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시간 개념도 흐려져요. 왜냐하면 그 숲은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직관적인 내향인입니다. 그리고 그 숲은 그 사람 자신의 무의식이에요. 위험은 그 숲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시는 그 숲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융은 이 점을 아주 일찍부터 경고했어요. 내면을 향하는 직관형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너무 깊이 빠져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이 없다면 현실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심리 유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관적인 내향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안의 이미지에 휘말려 그것을 객관적 현실과 혼동하는 것이다. 즉, 직관을 확신으로 착각하고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감정을 절대적 진실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실질이 사라집니다.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고립되며 결정이 어려워지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현대의 연구들도 이 직관적 내향인의 특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매우 민감한 사람, The Highly Sensitive Person의 저자 엘레인 아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민감하고 내향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신경학적으로도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고 공감, 자기 성찰, 계획과 관련된 뇌 영역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활성화돼요. 이건 융이 이미 직감했던 것을 증명해주는 셈이죠. 이들의 내면 세계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는 것. 그렇기에 이 세계는 균형과 구조,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이상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고
자꾸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숨게 되죠. 하지만 그 안식처가 지나치게 커지면 감옥이 되어버려요. 생각은 나선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결국 몇 시간이고 머릿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분석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삶은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이걸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나는 신중하고 행동 전에 생각하고 반응 전에 느끼는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의 관찰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어요. 행동이 두려웠고 실수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움츠러들었죠. 내 내면이 너무 소중해서 그 속에만 머무르다 보니 진짜 나를 성장시켜줄 경험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도 되는 순간을 언제나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 숲에서 나오지 않으면 점점 말라가게 될 거라는 걸. 융은 우리에게 내면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우리에게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되 의식과 함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꿈, 상징, 깊은 감정을 만나고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행동으로 변환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정신의 진짜 연금술입니다.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금을 찾아내고 그 금을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감정들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쌓인 것들은 결국 무게가 돼요. 그래서 글쓰기, 예술, 치유적 대화,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숲속을 지날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되어줍니다. 깊이 들어가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죠. 당신은 분명 섬세하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상징이 있고 미묘한 감각이 있고 무수한 통찰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내면은 당신의 비옥한 땅이지 당신이 평생 머물어야 할 집은 아니에요. 몸, 관계, 현실에서의 행동, 이 모든 것도 삶의 일부예요. 결국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상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다면, 분석 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돌아올 때일지도 몰라요. 돌아온다는 건 깊이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건 소중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밖으로 꺼낼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바깥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자신의 영혼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나가되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성숙한 영성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건 뿌리내림이에요. 당신의 감수성이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와요. 당신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에너지를 몸으로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에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 아주 미묘한 고통이 하나 있어요. 바로 느끼는 건 많은데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무겁다는 걸 곧장 느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사람은 웃고 있어요.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안의 슬픔을 정확히 알아차려요.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내가 과민한 건가? 내가 너무 상상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는 층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융은 말했어요.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상징, 꿈, 감각,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예감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건 이성이 아니라 신호를 통해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감수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혼란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걸 느끼지만 그걸 설명할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의문이 자라나요. 나 이상한 걸까? 하지만 그건 이상함이 아니라 확장된 명료함이에요. 다만 아직 설명서가 없을 뿐이죠. 오래된 영적 전통들, 수피즘, 샤머니즘, 티베트 불교의 몇몇 계파, 이런 감각을 지닌 사람들을
에너지의 파수꾼으로 여겼어요. 집단의 흐름이 어긋나 있을 때 그걸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죠. 융 역시 생애 동안 여러 영적 전통에 접근했고 그는 이렇게 보았어요. 원형은 단지 마음속 구조가 아니라 신성과 연결되는 달이라고요. 심리학과 연금술에서 융은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실제이다. 즉, 자기 영혼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이성적 사고와 영적 감각이 서로 맞닿는 경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계는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없다면 몹시 외롭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였던 날들, 그건 내 슬픔이 아니었어요. 공기 속에 머물던 말 없는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걸 숨겼어요. 괜찮은 척하고 어울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영혼의 공감이었어요. 그건 영혼이 세상을 경청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문제는 지금의 세상은 그런 경청의 자리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만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증명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행간에도 지혜가 있어요. 이름 없는 곳에도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감각이 예민하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번역해주는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를 인정해야 해요. 나는 너무 예민한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깊게 연결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이 당신만의 고통이 아닌 것을 짊어지고 있다면, 항상 안테나가 켜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의식적인 경청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명상, 직관적인 글쓰기, 상징적 오라클, 융심리학 기반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당신을 지지하는 형태로 바꾸어줄 수 있는 도구예요. 느끼기만 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마음은 병들어요. 하지만 의식 속에서 느끼고 정죄하고 이해하면 그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너무 예민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만큼의 예민함을 지닌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 순간에 칼융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거나 복잡함을 외면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통합한다는 건 우리 안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으며 깊이도 있지만 동시에 가벼움에 대한 필요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문제 덩어리야라고 여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당신이 너무 많이 느낀다고요? 어쩌면 그건 세상이 침묵해버린 것들을 당신의 영혼이 대신 듣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당신이 자주 혼자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당신의 내면 성전이 소음이 아니라고 요 속에서 다시 지어져야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거부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이건 당신의 감수성, 당신의 직관, 그리고 당신만의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 없어요. 말을 삼켜가며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느끼는 건 실제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필요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처럼 깊이 있고 죄에 깊고 연결된 사람들은 속도만 가득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심리적 작업은 변화가 아니라 되돌아감일지도 몰라요. 한 번도 잃은 적 없던 진짜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 써왔던 정상적인 척하는 가면을 벗을 용기. 영혼의 숲을 다시 마주할 용기. 하지만 이번에는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힘을 가지고요. 당신은 더 이상 자기 깊이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 깊이는 당신을 삼켜버릴 구덩이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이건 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남겨두세요. 댓글을 남기고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 하나가 당신도 몰랐던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기 영혼과 자기 힘과 자기 고유함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면 우리에겐 그 여정을 함께할 멘토링이 있어요. 그 과정은 살아있고 안내되며 무척 따뜻하게 품어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당신이라면 직감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한 길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가장 큰 아픔이 당신의 사명의 시작이라면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요. 당신은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너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